네,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의 유장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콜드 이메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워하시죠? 콜드 이메일 어떻게 보내야 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무리 이메일을 써도 답이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메일을 썼는데도 상대방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명쾌합니다. 스팸처럼 보내기 때문입니다. 스팸처럼 보내는 게 어떻게 보내는 걸까요? 어떻게 보내야 스팸처럼 보이지 않는 걸까요? 잠깐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메일을 쓰고 계십니까? 나는 혹시 스팸처럼 쓰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메일을요, 이런 식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이메일의 기본 구성은요, 첫 번째, 인연 소개, 두 번째, as is to be, 세 번째, call to action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너와 나의 인연입니다. 너와 나의 인연을 언급해 줘야 됩니다. 아니, 나는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인연을 얘기해야지?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인연을 얘기하는 이유는 스팸으로 보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요, 아는 사람의 메일을 받으면 그건 더 이상 스팸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이메일을 썼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스팸 메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이 스킬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상에서도요, 만약에 우리가 대학 동기예요. 진짜 내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몇 학번인데 우리 동기였잖아 라고 하고 친한 척을 합니다. 그 자체가 인연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나도 삼성 출신, 당신도 삼성 출신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냥 남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죠. 삼성전자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삼성 출신인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업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연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전시회에서 내가 코엑스, 일산 킨텍스 전시회 갔는데 어떤 업체를 봤어요. 그러면 물론 나는 그 회사를 봤지만 상대방은 나를 전혀 모르겠죠. 하지만 그 인연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전시회에 출품이 돼서 나왔던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서 사실은 명함도 받았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우리 회사랑 연결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메일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 자체가 인연인 겁니다. 나는 거기서 너를 본 적이 있다. 명함까지 받았다. 명함을 안 받았더라도 전시회에서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랑 뭔가 연결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메일을 쓰게 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인연입니다. 그러면은 꼭 전시회에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회 안 나갔더라도 여러분들 거의 모든 전시회는요,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참가했던 모든 업체들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양 하우징 페어에 참여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혹은 경양 하우징 페어에 참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회사가 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잘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스팸으로 인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딥니까? 스팸 처리돼서 더 이상 읽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메일이 스팸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상대방이 저의 메일을 읽겠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출판사에서 수많은 원고가 투고가 들어오죠.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소개가 있다면 그 원고를 읽을 가능성이 많죠.
입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입사 지원이 들어오는데 인사 담당자가 그 많은 메일을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메일을 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경우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와 나와의 인연을 짧게라도 소개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누군가 제3자가 그것을 소개해 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시겠죠? 두 번째, as is to be. 메일상에 as is, 현재와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비스나 우리 제품을 당신이 도입했을 때 to be,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제품에 대한 서비스가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요. 그 회사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이 식권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자식권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식권을 썼을 때 베네핏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 측 총무팀 입장에서는 정산이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계산이 편합니다. 기존에는 종이 식권을 다 월말마다 식권을 일일이 셌었죠. 그런 세는 불필요한 작업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직원 입장에서는 식권을 분실할 염려도 없고 그냥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이러한 as is to be를 명쾌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call to action을 던져야 돼요. 이 세 번째도 많이 까먹으세요. 만약에 본 영상이 너무 재밌고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하는 유튜버들 많이 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메일을 쓸 때도요, 그 사람,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돼요. 지시란 말이 좀 모호한데 그것이 바로 call to action이에요. call to action.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제 메일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디로 연락을 달라.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아니면 메신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방법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3번을 까먹어가지고 아니 내용은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하란 얘기지? 뭐 답장을 달란 얘기인가? 전화를 하란 얘기인가? 나는 전화하거나 메일 쓰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냥 메신저로 하면 안 되나? 그런 채널들도 약간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구성으로 메일이 구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클로즈 레이트가 1%가 안 됐다면 제 생각에는 5%,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일도 과학입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쭉 보시면은 그냥 본인들의 서비스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보러 어떡하란 얘기지? 얘기도 없고 as is to be, 나한테 혜택이 뭐지? 베네핏이 뭐란 얘기지? 얘기도 없고 저랑 어떤 인연도 없었네? 그럼 스팸인 거예요. 그죠? 하지만 다음 메일 어떻습니까? 이것이 뭐 100%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 쓴 메일이에요.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최근 유장준님의 높은 퀄리티의 온라인 클래스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에 보유하고 계신 컨텐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인연입니다. 아, 뭔가 내 거를 봤구나. 그 자체가 아주 미약하지만 그나마 너와 나의 인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두 번째, as is to be.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요, 매출 증대 성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스튜디오도 이용할 수 있으세요.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사이트 운영 비용도 들고 또 스튜디오도 대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도 아껴주고 또 컨텐츠 판매를 통해서 매출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명쾌한 베네핏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콜 투 액션이 있어요. 잠시만 시간을 내주신다면 찾아뵙겠다. 자세한 설명도 드리겠다. 게다가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비대면 미팅, 유선 전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연락을 달라라는 콜 투 액션이 명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잘 작성된 메일입니다. 저기 맨 위에 서비스 소개서를 클릭해 보니까 거기에 또 수익에 대한 얘기도 자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점이 아주 잘 쓴 그런 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무리 이렇게 메일을 잘 써봤자 제안은요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이메일을 읽었을 때 고객이 바로 응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뭐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고객인데 굳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일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바로 응답을 주는 고객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일을 보낸 다음에 꼭 전화를 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 이메일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메일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요,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고객이에요. 메일 내용이 좋았어. 내가 연락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홈페이지가 있어야 이 회사를 알 수가 있겠죠. 이 회사가 뭐 도대체 유령 회사인지 제대로 된 회사인지 규모는 어떤지 이런 걸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전화하기도 그렇고 이메일 쓰기도 귀찮은데 그냥 휴대전화 번호를 안다면 그냥 간단하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간 될 때 연락 주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휴대전화 번호가 없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항상 고객이 어떻게 해야지 편하게 연락을 줄 수가 있는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작은 요구, 한 가지 콜 투 액션을 던질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메일로 제안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듣는 말 중에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스팸처럼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팸처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메일 홀로 해결이 안 된다. 항상 메일과 전화가 항상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메일, 제대로 된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